여기에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이강인이 아시안컵 출전 24개국 선수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발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강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9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보다 많은 기회 창출을 기록한 아시안컵 출전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번 대회 에이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바레인과의 1차전에서부터 멀티골을 장력하면서 맹활약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종전에서도 존재감은 빛났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말레이시아전에서 코너킥으로 정우영의 헤딩 선제골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1대2로 뒤지던 후반 38분에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활약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AFC는 지난 26일 이강인은 2023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의 선수 중 1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득점왕 경쟁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이강인은 이번 대회 3골로 아크람 아피프, 우에다 아야세와 함께 다득점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득점 선두 아이맨 후세인과의 격차는 2골에 불과합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득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이강인은 조별리그에서 드리블 돌파 시도 25회 중 12회를 성공하며 18회를 성공한 살라 알 야에에 이어 2위에 뽑혔습니다. 한편 8개의 기회 창출을 기록한 이재성은 팔레스타인의 무사브 알 바타트와 함께 기회 창출 부문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5일 특집 보도를 통해 이강인을 조명하며 극찬했습니다. AFC는 한국에 대해 태극 전사들이 또 해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에 황희찬의 페널티킥골로 연장전으로 끌고 갔고 주장 손흥민의 프리킥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면서 태극 전사들은 조별리그 요르단 말레이시아,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 이어 아시안컵에서 4경기 연속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대회 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유럽의 빅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자원들이 많아 황금세대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의 아시안컵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매 경기 실점했고 선제골을 내준 뒤엔 좀처럼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극 전사들의 투혼이 빛났습니다. AFC의 언급대로 공격을 멈추지 않고 결국 득점까지 해낸 한국입니다. 특히 16강 사우디전에선 후반 추가 시간 7분이 지난 뒤에야 조규성의 득점이 터지며 연장 승부로 향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 국가대표팀의 공식전 역사상 가장 늦게 터진 극장골입니다. 8강 호주전에서도 한국의 투혼은 이어졌는데요. 한국은 지난 3일 타르 아라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이겼습니다. 0대1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손흥민이 PK를 얻었고 황희찬이 강력한 슈팅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연장 전반 14분에는 손흥민이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한국을 향해 좀비 축구라는 수식어가 달린 배경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단연 이강인인데요. AFC는 이강인에 대해 그는 이번 대회에서 17번의 기회 창출과 6번의 빅찬스를 만들었다. 대회 내 최다 기록이라면서 동시에 16번의 크로스로 가장 많은 크로스에 성공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빠짐없이 출전한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만 3골 1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의 황금 왼발이 오는 7일 열리는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도 빛날 수 있을지가 관전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 이강인이 AFP통신 선정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빛낸 5인의 이름을 올리며 화제입니다. AFP는 아피프에서 이강인까지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빛낸 5명의 선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를 조명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이라크의 아이만 후세인, 팔레스타인의 무사브 알바타트, 이란의 메흐디 가이디가 선정됐습니다. AFP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핵심으로 내세웠다면서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이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번 대회에서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바레인과 1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주장 손흥민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도 한 골 1도움으로 활약했는데요. 이번 대회 3골째로 우에다 아야세, 아피프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골을 터뜨린 후세인이 1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이강인은 AFC가 선정한 조별리그 1, 3차전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대회 클린스만호의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AFP는 카타르에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한 한국은 이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에서 맞붙는다면서 이강인이 창의적인 플레이, 중거리 슛으로 사우디를 위협하면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준결승 경기 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을 다시 만나게 된 아무타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집중해야 한다. 선수단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경기 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역사와 영광을 쓰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많은 자극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목표는 경기 내내 최고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해 결승전에서 성공적으로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팀을 지원하기 위해선 팬들의 방문이 필요하다라며 한국과의 준결승전 때 많은 팬들이 찾아와 응원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해 요르단 대표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데는 아무도 우리가 토너먼트에서 이 지점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면 물론 압박도 있지만 우린 새 역사를 쓸 준비가 돼 있다라며 준결승에 만족하지 않고 결승 진출을 꿈꿨습니다. 이어 우린 이전에 치른 모든 경기에서 했던 실수를 스태프와 함께 검토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언을 받았다라며 경기를 치르는 동안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이 팀의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린 매우 강하고 결승 진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 대결하게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우린 그의 위협을 막는 방법을 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조별리그와 비교해 정신적, 기술적, 전술적으로 달라졌다.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2번의 연장전을 치러 힘이 빠졌다지만 모두 다 한국 대표팀의 능력을 알고 있다. 체력과 정신적인 면에서 모두 아시아 최강의 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과는 조별리그에서도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승부였다. 어떻게 보면 대책 세우기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경기와 사우디, 호주전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다. 그곳을 공략할 것이다. 마지막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계산은 끝났다. 집중해야 하고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에 차 있는 아무타 감독입니다. 지난번에는 무승부를 이뤄내 이변을 연출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약점을 공략할 것이고 이강인, 손흥민 등 대비해서 막을 수 있다. 대책을 세우기 쉽다는 등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한 이브라임 사대도 모두 전술적으로 플레이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